부모님이 돌아가셨나요? 엄마가 아팠어요. 그래서 빨리 고향 본으로 돌아오라는 그 전가를 받았어요. 근데 평소 베토벤은 엄마를 나의 가장 가까운 친한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거든요. 그래서 빈 생활 다 접고 한달음에 고향 본으로 다시 뛰어가게 됩니다. 효자네, 효자야. 네, 근데 베토벤 어머니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나마 뒤에서 잘 편들어줬던 분인데. 게다가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더 술에 의지를 한 거예요. 더 알코올에 중독되면서 가정을 내팽개쳤어요. 그러면서 이 집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공부하던 유학생에서 한순간에 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또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소년 가장으로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때 베토벤이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다시 궁정 오케스트라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요. 고급여로도 모자르니까 투잡을 뛰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 뭐 레슨 같은 거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오. 피아노 레슨을 해요. 감각이. 그 당시에는 젊은 남녀들 결혼할 때 유리한 조건 중에 하나가 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거든요. 근데 때마침 이 시기에 피아노 또 하프가 여성의 어떤 아름다운 신체적인 매력을 발산하기에 적합한 악기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피아노는 허리를 바르게 꼿꼿이 세우고요. 두 다리도 다소곳이 모으고 단정한 자세로 연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매력을 발산하기 쉬운 적합한 악기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유럽의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베토벤은 특히 귀족 여인들을 레슨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짭짤한 수입으로 가정을 돌봤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갖고 그 술값을 감당하기에는 고 베토벤이 벌어들인 그 수입이 터없이 부족했대요. 아니 아버지가 도움이 안 되네. 그러게. 그래서 진짜 베토벤 하기 싫었지만 귀족들의 파티까지 불려다니면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됐는데요. 당시 음악가들은 왕족 혹은 부유한 귀족들의 유흥을 위해서 고용되는 하인의 신분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예술가라기보단 재봉사, 구두선공 같은 기술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토벤이 이제 귀족의 파티에 불려가요. 그리고 거기 BGM으로 분위기를 살려주는 음악을 연주하다 보니까 완전히 자괴감, 현타가 왔던 거예요. DJ네, DJ. 그죠. 게다가 또 이런 파티에서 이 곡들이 한번 연주되고 나면 그냥 쓰고 버리는 일회성 음악으로 끝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베토벤은 심혈을 기울여서 그 만든 곡들이 귀족들의 파티 음악으로 소비되는 걸 굉장히 부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계급 사회에 대한 불만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베토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어떤 배움의 기회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1788년이었어요. 이제 베토벤 18살이 됐어요.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그 백작 친구가 있었는데 프란츠 베길러라는 친구의 도움으로 본 대학의 철학 강의를 청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 베토벤이 처음 만난 그리고 열광하게 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이런 계몽주의 이 광풍은 전 유럽을 뒤흔들었는데 그로부터 1년 후인 1789년엔 프랑스에서 혁명. 대혁명이 일어나죠. 근데 베토벤 크게 공감했다고요. 굉장히 찬성했었대요. 뭐 베토벤이 계몽주의 사상에 감명을 받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계몽주의에서 중요한 건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서 계급 사이에 위아래가 없다. 그러니까 귀족들한테 워낙 부당한 권위주의에 막 휘둘렸잖아요. 거기에 차별받고. 베토벤이 또 환멸을 느끼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베토벤이 특권 계급에 대한 저항을 시작하게 된 거죠.
베토벤의 정치적 사상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네. 것 같아요. 그때 이 1790년 베토벤 이제 20살인데요. 당대 음악계의 최고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셉 하이든입니다. 하이든. 다 같은 시대에 사셨네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다 같은 시대에 살았고 그래서 윈의 삼총사, 고전주의 삼총사라고 불려요. 그런 별칭이 또 있구나. 네. 한번 들어볼까요? 하이든의 음악을. 굉장히 파이팅 넘치겠는데요, 이거. 응원받는 느낌이 들 네. 것 같아. 약간. 힘내라. 여러분들은 장학 퀴즈라는 프로그램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죠? 그 시그널 음악으로도 유명했어요. 장학 퀴즈 세대시구나. 맞아. 전 네, 굉장히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친숙한 음악이죠. 너무 유명하죠. 네, 하이든은 베토벤이 동경했던 음악의 도시 그 빈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본에 있었잖아요, 베토벤. 근데 어떻게 이 하이든을 만났죠? 놀러 왔나? 그 당대 유명한 음악가들은 유럽 곳곳에 초청을 받아서 순회 공연을 다녔거든요. 근데 하이든도 그랬어요. 그래서 1790년 베토벤 20살 때 하이든이 영국 런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런던에서 연주를 하고 빈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토벤이 있는 본을 들렀던 거예요. 그때 본 오케스트라 단원이었던 베토벤을 하이든이 만나게 됩니다. 눈에 띄었겠네, 당연히. 그래서 당시 이 하이든을 만났던 베토벤이 얼마나 기쁨에 들떠 있었는지 이런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독특해요. 뭐 용기 있는 행동? 어떤 행동? 바로 악보를 들고 가요. 자기 그래서 악보요? 네, 자기가 자기 쓴 악보를 거? 들고 와서 내가 쓴 곡인데 선생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와. 라고 하면서 이 딱 악보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하이든은 그 곡들을 보고 단번에 베토벤이 얼마나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지 단박에 알아봤대요. 그래서 너 내가 있는 빈으로 찾아오면 우리 학생으로 받아들여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베토벤이 들었으니까 듣고 나서 하이든을 쫓아서 빈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본에 남았을까요? 가야죠. 빈으로 빈에 갔어요. 가야죠. 네, 베토벤 이번에야말로 음악의 도시에서 성공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2년 후인 22살의 나이에 드디어 빈으로 떠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하이든한테 배웠으니까 그 덕을 많이 보겠네요. 네, 하이든을 베토벤이 찾아가요. 그래서 전문 음악가가 되기 위한 여러 음악 기법들을 배우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제 관계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하고 틀어지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아, 악용한 거 아니야? 누가 누구를? 하이든이 베토벤을. 베토벤을 그렇다기보다는 하이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줄 시간도 없었고 베토벤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셀럽이었구나. 네. 그리고 베토벤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이든한테 되도록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많은 것들을 빼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독립할 수 있는데 너무 이 선생님이 바쁘니까 베토벤이 불만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두 사람의 심경을 담은 그 글이 있는데 한번 규현 씨와 지원 씨가 읽어주실게요. 하이든은 사교 생활에 바빠서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아. 내가 하이든에게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베토벤은 새끼 사자처럼 고집불통의 제자야.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내버리지. 근데 하이든 입장에서는 베토벤을 싫어할 게 없을 텐데.
베토벤이 뭔가를 가르쳐주면 고분고분 따라오지 않았대요. 자기 음악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굉장히 고집도 셌고 그래서 괘씸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반면에 베토벤은 세심하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 그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는 스승에 대해서 서운함이 컸던 거죠. 그래서 결국 1년 만에 베토벤과 하이든은 서로 각자 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베토벤이 자신의 작품을 널리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먼저 이 타이틀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또 명성을 떨치기로 하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악성. 악성, 바이올린? 피아노, 피아니스트였습니다.